역사 속 인물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쓴 글, 이거 참 흥미롭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중 한 명,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8년에 쓴 자서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 책 시작부터가 아주 거창합니다. 서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우리 시대에 무솔리니와 필적할 만한 영구적인 위대함을 보여줄 인물은 없을 것이다. 와, 대단하죠? 당시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가 쓴 글인데 1928년 미국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떤 시선으로 봤을지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칭찬을 받는 이 남자. 도대체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서문은 잠시 접어두고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책은 그냥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무솔리니가 직접 입으로 술술 말한 걸 받아 적은 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철저하게 그가 의도하고 계산하고 편집한 나의 이야기 버전이라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린 시절 아니겠어요?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그리면서 이 위대한 인물 이야기에 포문을 열었을지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스스로를 묘사하는 걸 보면요. 일단 태어난 곳이 유황의 땅이래요. 뭔가 강렬하죠? 아버지는 사회주의자 대장장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쉼 없는 존재, 그리고 착한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사귀는 방식도 남달랐어요. 싸우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우정을 쌓았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투쟁적인 기질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는 거죠.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내 정신을 단련시켰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어려움에 감사한다. 이 문장 하나에 그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랄까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이 위인을 만들고 어려움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지는 거죠. 그의 젊은 시절 이력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사로 잠깐 일하나 싶더니 갑자기 스위스로 망명을 가고요. 거기서 사회주의 운동에 푹 빠져서 열혈 정치 선동가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회당의 공식 신문이죠. 아반티의 편집장 자리에 오릅니다. 이건 당시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이 최정점에서 그의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이 그의 인생과 생각을 어떻게 180도 바꿔놨는지 그의 설명으로 직접 따라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전쟁 전에는 뭐였죠? 국제주의를 외치는 사회당 신문 편집장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빵 터지자마자 완전히 돌변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신문을 만들고 열렬한 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사회당에서는 쫓겨났고요.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쫓겨나면 실패라고 생각할 텐데 그는 이걸 해방이라고 표현해요. 놀랍죠? 마치 낡은 이념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서 드디어 진짜 내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팬 만든 언론인이 아니에요. 전쟁을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직접 총을 든 전사로서의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풀어놓는 군대 이야기는 그야말로 영웅담입니다. 이탈리아 최정예 부대에서 싸웠고 편한 후방보직은 다 거절했다고 해요. 용맹함을 인정받아 진급까지 했다고 하고요. 특히 압권인 건 수류탄이 터져서 몸에 파편이 44개나 박혔는데 마취도 거의 없이 수술을 27번이나 버텨냈다는 대목이에요. 거의 초인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가 등장합니다. 65만 2천.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전쟁 사망자 수예요. 그는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왜냐고요? 이게 나중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되거든요. 결국 그는 전쟁이라는 이 극한의 경험을 통해 인류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싸움만 한 군인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은 리더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길고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탈리아는 전쟁에 이겼는데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도대체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죠. 그의 말에 따르면 1919년에서 1920년 사이는 그야말로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해요. 전장에서는 이겼는데 말이죠. 그의 이야기에서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위기는 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그는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딱 지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병적인 국제주의에 물든 사람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스파이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나라를 포기하려는 나약한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자기가 싸워야 할 내부의 적이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한 번은 밀라노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회주의자 행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걸 패배의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쇠퇴와 파괴에서 오는 오한과 열기를 느꼈다고 해요. 그만큼 국가적인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 그가 내놓은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웅의 등장처럼 자신의 새로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신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이긴 전쟁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외칠 것이다. 물러서라, 이 자칼들아. 와, 정말 강렬하죠? 승리를 편매하는 자들을 자칼이라고 부르면서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1919년 3월 23일 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죠. 그 이름이 바로 파시 디 콤바티멘토, 우리말로 하면 전투 파쇼입니다. 그가 만들어온 모든 서사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모든 죽은 자들을 지킬 것이다. 설령 광장에 참호를 파고 거리에 해자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극적인 마무리죠. 자신이야말로 이탈리아의 영광과 희생자들을 지킬 유일한 수호자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행동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배신당한 나라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려내면서 무솔리니는 세상에,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강력한 서사가 어떻게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란 결국 이야기를 지배하는 힘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